갈치만 난다 그러는데 전 아직 다이어트가 덜 된 것 같네요. 오늘 해볼 컨텐츠는 레전드 보디빌더 식단 따라하기 컨텐츠입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근본 있는 헬스장을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과거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를 통틀어서 한동기 피트니스나 동양 헬스클럽 이런 데를 갔는데, 동양 헬스클럽 관장님께서 우리 때는 가슴살 이런 식단도 잘 없었고 계란이나 이런 거 먹으면서 운동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레전드 보디빌더 그리고 해외의 레전드 보디빌더들은 어떤 식사를 어떻게 먹었을까?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제 개인적으로 레전드라고 생각하시는 한국 보디빌더 3분, 외국 보디빌더 2분의 식단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섭취 칼로리와 단백질량 제가 적당히 구성을 해서 일주일 동안 그분들의 식단을 따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레전드 보디빌더 식단 따라하기 첫째 날 식단의 주인공은 바로 강경원 보디빌더의 식단입니다. 전형적인 보디빌더 식단이라고 할 수 있죠. 닭가슴살이랑 고구마, 브로콜리랑 오이, 그리고 토마토 준비해봤습니다. 3끼 나눠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다이어트 진행하고 있고, 다이어트 하는 동안에는 평일 5일 동안은 2100칼로리 정도 섭취를 하고, 주말에는 살짝 치팅데이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3600칼로리, 일요일에 2800칼로리, 하루 평균 2400~500칼로리 정도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계산해서 먹어보도록 할 거고, 하루 3끼 먹을 거고요. 조리한 다음에 나눠 담고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하루 동안 먹어야 될 양입니다. 각각 이 락앤락토에다가 소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되게 심플하게 식단을 가져가시는 편인데 훨씬 심플한 식단인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식단은 항상 심플해야 되고 지속 가능성이 높아야 그게 식단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딱 필요한 영양소만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딱 듭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 정도 조금 들어있다고 퉁치고, 미량 영양소와 섬유질, 비타민, 무기질 다 들어있고. 네, 그럼 첫 번째 끼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맨날 먹는 거라서 딱 크게 거부감은 없어요. 좀 뻑뻑하긴 해도 먹을만합니다. 뻑뻑하면 오이가 있네. 고구마는 저는 웬만하면 껍질째 먹어요. 그나마 고구마를 통해서 식이섬유 섭취하려면 껍질이랑 끝 꼬다리 부분 있죠, 거기에 섬유질이 많아서 이걸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꼬다리까지는 못 먹겠고. 고구마 진짜 잘 익었다. 말랑말랑 해가지고. 말랑말랑한 고구마 어떻게 구웠는지 안 궁금하신가요? 안 궁금하다고요? 그래도 알려줄 거예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고구마 구울 때 물을 살짝 깔고 구워보세요. 저도 이거 엄마한테 배운 건데, 안은 엄청 촉촉하고 달달한 고구마가 돼요. 개맛있다. 식단을 하면서 코너 속의 코너, 강경원 보디빌더에 대한 알쓸신작. 여러분, 강경원 보디빌더 예전에 무한도전 나왔던 거 혹시 아시나요? 저도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은 있는데, 정영돈 아저씨랑 노홍철 아저씨랑 길 아저씨랑 다이어트 했었잖아요. 다이어트가 잘 됐나 검사하는 검사관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역할로 보디빌더 3분이 나왔는데, 그중 한 분이 강경원 보디빌더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좋은 선수분들이 나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이 먹고 보디빌딩에 좀 관심 가지고 나서 그걸 다시 한번 어떻게 볼 기회가 있었는데, 강경원 보디빌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반가웠어. 내적 친밀감이라 그래야 되나? 무조건 우유가 있어야겠네요. 닭가슴살의 뻑뻑함을 그나마 얘가 좀 중화시켜주는 느낌? 아침 식사 다 먹었고요. 아직까지는 너무 맛있습니다. 고구마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군고구마로 먹으면 당연히 맛있지, GI 지수도 겁나 높은데, 사실 GI 지수가 이렇게 먹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시죠? 결국 우리는 혼식을 하니까. 첫 번째 끼니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저는 이제 조금 쉬었다가 운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등 운동 조졌고요.
요즘 운동하면 등이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상탈해봤는데 비가 객하시면 뒤로 가기를. 운동 잘 다녀왔고요. 두 번째 끼니 먹어볼게요. 운동 갔다 와서 먹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먹어볼 거고, 원래 같았으면 생닭가슴살이면 뭐 소스라도 찍어 먹던가 김치라도 같이 먹었을 텐데 무염 닭가슴살을 드신다고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전보다 더 뻑뻑해진 것 같아요. 강경원 보디빌더는 이거 드시면서 갈치맛 난다 그랬는데 전 아직 다이어트가 덜 된 것 같네요. 이게 갈치 맛이 나려면 도대체 다이어트가 얼마나 빡세게 되는 거야. 색깔은 되게 치킨이랑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저녁은 회사에서 먹었는데 닭가슴살이 진짜 너무 뻑뻑해서 먹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 먹었습니다. 둘째 날 따라해볼 식단은 또 하나의 우리나라 레전드 보디빌더 김준호 보디빌더의 식단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단호박, 가지, 닭가슴살, 브로콜리. 김준호 보디빌더 같은 경우는 맨날 똑같은 음식을 뭐 계속 먹는다, 뭐 이런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식단을 먹는 영상이나 이런 거 참고해서 식단 한번 구성해봤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고, 똑같은 구성의 식단을 몇 끼니 가져가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단호박이랑 가지, 브로콜리 이런 거 먹는 영상이 있길래 저도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 아침은 이렇게 먹고 점심이랑 저녁은 다른 걸 먹을 겁니다. 특히 저녁에는 엄청난 걸 먹기 때문에 여러분은 브로콜리 먹을 때 이 줄기 부분도 같이 드시나요? 위쪽에 부드러운 머리 부분만 먹었었는데 이 줄기 부분도 같이 먹어야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식이섬유는 이 줄기 쪽에 훨씬 많다고 해서 아깝기도 하고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야채 구성도 다양하고 닭가슴살이랑 단호박이 생각보다 배가 엄청 부릅니다. 평소엔 사실 귀찮아가지고 야채 잘 챙겨 먹지 못하는데 이번 기회에 야채도 보충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두 번째 끼니고요. 두 번째 끼니는 닭가슴살이랑 채소 조금, 이건 쑥떡입니다. 제가 본 영상에서는 쑥떡이 아니고 찹쌀떡이었는데 어머님께서 이 쑥떡을 엄청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는 쑥떡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사실 둘 다 떡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대체해보도록 하겠고, 닭가슴살이 어제 강경한 보디빌더 식단 먹다 보니까 뻑뻑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베이킹소다를 넣어서 좀 절여놓으면 좀 부드럽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엄청 부드러워요. 다음부터 무조건 베이킹소다. 쑥떡 보이실지 모르겠네. 어렸을 때는 왜 쑥떡 안 먹고 흰떡만 골라 먹었나. 참 이렇게 맛있는데. 여기서 김준호 보디빌더에 대한 알쓸 진작 하나 나가겠습니다. 식객이라는 만화는 다들 아시죠? 저도 학창시절 때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 도시의 수도승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보디빌딩에 관련된 뭐 그런 내용을 다룬 에피소드였는데 그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김준호 보디빌더였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저는 당연히 도시의 수도승이라 그래가지고 수도승이니까 뭔가 식단도 빡세게 하고 프리웨이트 위주로 하는 강경원 보디빌더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김준호 보디빌더가 그 에피소드의 주인공이었더라고요. 굉장히 좀 의외였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강경원 보디빌더는 고구마, 닭가슴살, 오이, 토마토 이거밖에 안 드시고 거의 뭐 외식도 전무하다시피 안 하시는데 그에 비해서 김준호 보디빌더는 생각보다 음식을 가리시는 것 같진 않으신 것 같아요. 다 먹었습니다. 확실히 아침이랑 다른 걸 먹으니까 재밌고 오랜만에 떡을 먹어서. 갑자기 소리가 안 나와서 당황하셨나요?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를 구매했는데 제가 음소거 기능을 켜고 녹음을 한 거더라고요. 한국인 아니랄까봐 사용 설명서를 잘 봐야 하는데 사자마자 쓰레기통으로 직행시켜버렸어요. 저녁엔 머리를 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김준호 보디빌더 식단 영상 중에 아내분께서 돈마호크를 구워주시고 그걸 너무나도 맛있게 드시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뻑뻑한 닭가슴살만 먹다가 돼지고기 먹으니까 세상엔 참 맛있는 게 정말 많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음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돔마호크 부위가 그렇게 기름진 부위는 아니거든요. 등심이니까. 그럼에도 오븐에 오랜 시간 구워서 그런가 정말 부드럽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뼈고기를 뜯는 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셋째 날이 밝았고요. 셋째 날 식단은 보디빌딩계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식단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미를 추구하고 특히 이두와 가슴이 엄청 발달된 보디빌더로 우리 헬창들은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 주지사로도 활동했고 다수의 영화 출연, 터미네이터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점심도 미리 싸놨고요. 일단 첫 번째 끼니입니다. 빵이랑 닭가슴살 햄, 계란입니다. 그리고 우유 한 잔. 아놀드 식단의 특징은 지방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는 것 같아요. 특히 계란 노른자에 있는 지방과 이 우유에 있는 지방을 굉장히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놀드 식단에서는 우유를 되게 많이 먹는데 단백질 보충제도 우유로 만들어진 거고 우유는 굉장히 벌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이어트 중이라서 이 우유의 지방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해서 계란을 먹는 김에 계란 남백이나 햄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냥 베이컨 같은 걸 먹는 것 같던데 저는 닭가슴살 햄으로 마침 남아있는 게 있길래 닭가슴살 햄으로 대체를 했고 저녁이랑 점심에는 소고기도 먹을 건데 지방을 좀 줄이고 단백질량을 좀 올려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기름기가 적은 부위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뭔가 빵으로 먹게 되면 밥으로 먹는 거에 비해서 양이 좀 적은 것 같긴 해요. 나머지 식단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놀드 식단 마지막 끼니고요. 소고기랑 계란 흰자 그리고 버섯 있는 것 좀 볶아봤고요. 식빵 구운 거 밤 식빵이긴 한데 뭐 집에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일단 이걸로 했고요. 방울토마토 그걸 다 먹을 건 아니고 한 주먹 정도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한 컵. 정말 아놀드는 우유를 엄청 즐겨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포유류는 다 큰 성체가 우유를 먹으면 배탈이 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새끼가 여럿 있는 포유류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여러 명의 개체가 성장을 해서 자신의 씨를 뿌리는 거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부모가 형이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 걸 뺏어 먹게 되면 당연히 동생은 못 먹으니까 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나보다 손 위의 형이 식사를 뺏어 먹지 못하게 진화한 게 사실 유당불내증의 기원인데 인간은 생각해보면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우유까지 손을 대서 이렇게 살아남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뭐 소불고기 같은데 버섯 들어가 있으면 소고기만 건져 먹고 그랬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잘 먹었고요. 내일은 또 다른 보디빌더 식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먹을 거 한번 싹 깔아보고요. 이게 맞나?